네, 변동성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살아나고 있는 국내 증시 약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오늘도 원투펀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괜찮은 편이죠. 시장 괜찮은 편이니까 네. 일단 그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관련주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좀 의약품 관련주 요즘에 수급들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바이오시밀러단으로 가보게 되면은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삼성이라는 좀 막강한 브랜드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4공장 그리고 5공장 향후에는 계속 공장이 지어지면서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급으로 좀 거듭날 것 같고요. 일단 향후 5년 동안의 신성장 동력에다가 45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를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요.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장기로 어떤 CDMO, 위탁 개발 생산 쪽과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사업 구조를 구축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450조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금 한 3공장, 1에서 3공장까지는 풀캐파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완벽하게 좀 돌아가면서 매출단에서도 한 15% 정도의 증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 4공장 부분 가동하고 5공장까지 착공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캐파를 보유하는 동시에 일단 굉장히 좀 세계 최대의 바이오시밀러사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역시 삼성이 하니까 다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보게 되면은 1분기까지 수익성이 좀 지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높던 영업이익률이 26%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런 수익성이 낮은 진단키트 그리고 인플레트라 비중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반기에는 본업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트룩시마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줄 거고요. 전월에 사실상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화이자의 룩시엔스 그쪽과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대형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들을 시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오전을 관통할 하나의 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죠. 다시 한번 수급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도 한번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에 글쎄요. 일단은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짧게 본다고 해도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들, 게임주가 또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게임 업계에서는 사실상 1분기가 전통적으로 계절적으로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조금 괜찮게 내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이런 쪽들은 실적이 타사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에는 물론 못 미쳤습니다. 워낙에 기대감들이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실적이 다시 좋아질 만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크래프톤도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역시나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를 다 폄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배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늘어난 인건비가 향후에 조금 더 블록체인에 특화되면서 시장을 선도 위치를 가버린 그런 영향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일단 사업의 다각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라는 걸출한 IP를 정말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게임 업계에서는 최고의 IP로 불리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한 P2E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의 트렌드를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위메이드에게 선두 자리를 뺏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다른 업체들이 지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주가에 즉시 반영이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때도 NC소프트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다각화 부분에서 미래의 기술들 이런 것들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2E와 NFT가 게임 업계에서도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P2E 포함한 제2의 나라 이런 부분들 글로벌 런칭을 하는 분위기고요. NHN의 자회사인 NHN, 빅풋 이런 쪽들 그쪽은 P2E 전문 제작사를 끌어들여서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거기다가 윤 정부는 지금 육성 계획 자체는 명확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나온 얘기들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 검찰청, 경찰청을 설치를 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쪽들에 대한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세부 정책들이 얼마나 빠르게 뒷받침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놓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의 흐름들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고 이런 국내의 유망한 게임사들이 결국에는 글로벌급의 P2E 그리고 NFT를 적용한 게임사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두 가지 업종, 게임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원투펀치를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